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지난주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장은 열리지 않고 그렇지만 오늘 정도는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내일은 또 뭐 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사실은 어제 해도 됐는데 어제는 제가 좀 중요한 테마 하나를 말씀을 드렸죠. 그 스페이스X의 IPO 관련된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도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5월 3주차 주도 테마하고 핵심 동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 그래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데이터 기반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은 뭐냐면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어떤 테마들이 주요 등장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반도체 테마 거의 뭐 4일 동안 등장을 했었고요. 반도체 및 반도체 관련된 테마입니다. 사실 5월 22일 날은 반도체 주요 종목인 대형 종목들이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럴 때는 또 코스닥이 등장을 해서 소부장 업종들이 조금 올라주는 그런 형태로 반도체를 계속해서 튼튼하게 시켜 나갔습니다. 뭐 반도체는 우리나라 장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폭락과 폭등장이 반복되지만,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주요 종목에서 빠질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은 반도체가 올라야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이 오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통신 전력하고 MLCC 같은 이머징 인프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광통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전력도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MLCC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인공지능의 활용 예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하고 삼화컨덴서 같은 종목들이 요 MLCC와 관련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점유율에서도 일본이 제일, 무라타였나요? 그 회사가 제일 첫 번째 세계 시장에 거의 50% 이상을 먹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25%, 20에서 25%를 삼성전기가, 그리고 삼화컨덴서는 2% 정도지만 뭐 규모가 작은 만큼, 규모가 작다라고 말하기도 그렇죠. 세계 시장이 2%인데요. 작은 규모는 아니고 그만큼 또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익성이 있어 더 좋은 부분들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와 에볼라 같은 좀 이질적인 테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방산하고 전후재건입니다. 이 방산하고 전후재건은 지오폴리티컬 플립이라고 불렀는데, 제목을 붙였는데, 결국 지정학적인 문제, 결국은 뭐냐 하면 이란 전쟁 문제입니다. 이란 전쟁은 사실 오늘 시점까지도 확실하게 24일이 최후 통첩 기간이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어떤 기한들을 연장해 오고, 이란은 또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레바논을 공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해결이 되려나 안 되려나 잘 모르겠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전쟁이 계속되면 방산이 올라가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다는 소문이 날 때마다 전후재건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방산 쪽이요, 제대로 계약을 하려면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적은 전쟁이 끝나야 아마 중동 지역에서 계속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는 어때요? 중동 전쟁이 계속되어야 심리적으로 방산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심리는 좀 달라요. 항상 그렇습니다. 실적하고 심리가 똑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기에 편리하겠어요. 그런데 항상 실적과 심리가, 기대 심리라는 부분들 혹은 뭐 불안 심리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하고 따로 움직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발성 이슈하고 구조적 메가 트렌드, AI 인프라하고 재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주체하고요. 흩어진 데이터를 4개 중심축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 주요 주간 테마를 보시면 종목의 급등락 현황들이 있고요.
또 단발성 이슈하고 재료들도 있고 시장 잡음하고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기둥으로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AI 인프라 슈퍼사이클 부분이 있겠고, 여기에는 반도체, 광통신, 전력설비, 양자 컴퓨팅 이 네 가지 테마를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전염병하고 학회 귀환, 멋지죠 이름이. 에스코라고 하는 임상암 학회, 미국 임상암 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가 열립니다. 29일부터 열릴 것 같은데 좀 시간이 남았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대감들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장면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국민성장펀드의 등장과 함께 바이오 쪽이 조금 이제 반짝반짝하지 않을까. 반짝반짝한다는 게 떴다 졌다를 반복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순환 테마로 아마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25일날 개장합니다. 자, 에볼라 재확산 25일은 26일날 저희 개장하죠. 그래서 에볼라 재확산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이제 주목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정학하고 재건의 줄다리기다. 그래서 중동 정세에 따라서 방산하고 재건이 서로 스위칭되면서 서로 나타나는, 순환되면서 서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주 태양광 쪽도 지금 스페이스X의 IPO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K수출의 구조적 모멘텀이라고 해서 화장품이나 엔터, 음원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주제로 크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시죠. 첫 번째, AI가 쏘아올린 인프라 슈퍼사이클링 같이 사들이고 약간 영어 표현이고요. 슈퍼사이클 같이 사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AI 칩의 수요 폭발, 엔비디아 쪽에서 뭐 실적 데이터가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뭐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비반도체와 같은 주요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서버 고사양화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서버 부품 수요가 확대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대주전자재료, 삼텍, 또 뭐 있죠? 사막컨덴서 같은 MLCC 관련된 종목들 혹은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센터 증설 관련해서는 전력망 관련된 거, 그 노후 전력망 교체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죠. 여기에도 종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 인터커넥트하고 전력망 쪽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노인스트루먼트, 대한전선, 재룡전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러1의 AI 병목현상 인프라 역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중복됐네. 필러1의 세 가지 요소들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각은 이렇게 되고요. 그 중에서 광통신, 통신장비하고 전력설비, 전선 인프라 이쪽을 한번 보고, 가운데 쪽에 뭐가 있어요? GPU 클러스터라고 해서 AI 코어를 나타내는 막대한 연산 처리를 위한 그런 AI의 중심 기능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나타내고 있고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때 한쪽은 광통신, 한쪽은 전력,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통신하고 통신장비 이야기를 할 때 AI 연산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 메모리의 병목 현상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광통신이 계속해서 중심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빛과전자, 대한광통신, 센서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리스크 요소들이 있어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투자 지연, 그리고 기술 경쟁 심화와 단가 하락 압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광통신 통신 장비에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문제는 기술적인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제가 단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나라 통신 장비와 광통신 업체들이 그다지 국제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나가려고 하는 수준, 그리고 투자를 받는 수준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라는, 광통신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과도한 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력 설비와 전선 쪽은 또 어떠냐면, 데이터 센터 가동이 필요해서 압도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요. 또 어때요?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들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강원전선, S전선,
그다음에 KBI 메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거 이외에도 전력 설비의 3대장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이번 주는 조금 주춤했지만 어쨌든 세 개의 종목들은 한번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결국은 대장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서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는 역할을 전선 전력 설비 쪽에서는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LS 일렉트릭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세 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장주들, 그러니까 뭐 대장주라고 하면 의미를 여러 가지로 두시는데 산업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그 대장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장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가장 대형주로서의 대장주 역할을 그 세 종목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크 요소는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원자재 올라가면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은 채산성이 악화된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가격이. 그리고 전력망 현대화 프로젝트 지연될 수 있고요. 그 다음 규제라는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칩의 성능을 100% 끌어내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뭐냐면 광통신, 데이터 통로하고 전력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요 두 개의 테마들이 주목을 받는데 하나는 경쟁력이 좀 있고요, 하나는 경쟁력이 좀 없어요. 그런 부분들 고려를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있죠. 인프라에 지나는 양자 컴퓨팅하고 피지컬 AI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어떻게 보면 AI를 돌린다라기보다는 컴퓨팅 업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고도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전산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차세대의 어떤 기능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팅과 양자 암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촉매제로 작동한 거는 미 정부가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근데 20억 달러 투자해봐야 3조 원 정도입니다. 3조 원이 웃음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뭐 저기 뭐죠? 그 예를 들면 3조 원 크기를 뭐랑 비교해 볼 거냐면 스페이스X의 총 평가 금액 3천조입니다. 2,600조였는데 어느새 또 보니까 2조 달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3천조입니다. 20억 달러는 그거 1000분의 1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거 투자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양자 뭐 좀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아람코하고 프랑스의 파스칼이 사우디의 첫 양자 컴퓨터를 가동했다. 뭐 이런 소식들 덕분에 양자 암호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마켓 임팩트는 AI 연산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기술로 양자 암호가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되었을 때 AI 연산을 대체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들은 전문가들도 분분하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냥 컴퓨팅일 뿐이지 인공지능 컴퓨팅을 대체할 구원자로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목적이 좀 특수해요, 얘네들 쓰이는 부분이. 그래서 키 스탁, 중심 종목들이 몇 개 존재하죠. 예를 들면 우리넷 같은 경우, 그죠? 뭐 그런 경우들이 존재를 하고요. 리스크 팩터 분명히 있습니다. 양자 암호 쪽에는요, 초기 단계 기술이라서 언제 상용화될지를 구글도 몰라요. 엔비디아도 모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릅니다. 그거예요. 그게 답이죠. 게다가 높은 R&D 비용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R&D 비용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양자 암호를 개발하고 양자 컴퓨팅을 국책 사업을 제외하고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고 한 개도 없어요. 단언할게요, 제가. 거의 없습니다. 한 개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로봇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피지컬 AI 강조는 계속해서 얘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작년 올해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양산 로드맵 같은 경우는 뭐 2028년까지 3만 대 생산하겠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되어 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울 건 없어요. 그리고 마켓 임팩트는 뭐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들, 그리고 코딩 산업들,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형태의 어떤 로보틱스 파워가 이제 등장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로봇과 피지컬 AI를 움직이는 힘이 되겠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로보티즈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리스크 팩터는 뭐냐면 높은 생산 비용, 규제 불확실성 이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안전성 문제도 있고 느린 시장 채택 속도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죠. 로봇이 뭐 빠른 속도로 대체를 한다라고 해도 그걸 그렇게 쉽게 대체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런 스케줄링,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길이 되게 멀다라는 것에 비해서 로봇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PER이 많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지금보다 100배 나면 아주 높은 수준의 성장주로서 그나마 평가를 해줄까 말까요.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400배 앞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PSR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매출 대비 시총이 400배입니다. 뭐 PBR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중에 대표일 뿐이고 나머지 여러 종목들이 그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히 지나친 고평가 라인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로보틱스 그리고 피지컬 쪽에서는 종목들 그 테마에 있어서는 가장 큰 리스크 요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 스페이스X 같은 회사는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회사 매출액이 25조 정도 돼요. 25조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400억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100배 차이가 나죠. 100배 차이가 나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1000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1000배 차이인데 실제로 시총 차이는 한 100배 차이 정도가 날 거라고요. 지금 1400조, 1500, 뭐 2500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스페이스X보다 더 촉망받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오픈 AI보다 훨씬 더 촉망받는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위치해 있어요. 거의 10배쯤이요.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당히 성장 전망이 밝은 회사이긴 하지만 오픈 AI나 아니면 스페이스X만큼의 기대를 받을 만한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율치 있죠. 멀티플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배수 지수에 있어서는 오픈 AI나 챗GPT를 만드는 오픈 AI나 아니면 스페이스X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자, 전염병의 재확산하고 K바이오 모멘텀이라는 게 있죠. 이벤트 드리븐 리스크로는 자, WHO의 에볼라 비상사태 선언이나 한타바이러스 확산 우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진단 키트하고 백신 관련주가 급등하는데 아프리카에서 그거 뭐 유람선한대에서 유람선 쪽에서 저기 한타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중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콩고 뭐 이런 데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 진단키트하고 백신 관련주가 급등하죠? 급등할 이유는 없어요. 주목은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심리잖아요. 실적하고 아무 관련성 없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거기서 뭐 저게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이나 아니면 키트나 특히 한타바이러스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거의 유일한 백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백신은 변종 백신이고요. 새로 개발해야 돼요. 어차피.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크게 오를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캐탈리스트라 그래서 그 구조적인 어떤 촉매 역할 하는 게 뭐냐면 K바이오 쪽에서는 6월에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 기대감이 있고 제약바이오 국민성장펀드의 조성이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쪽에도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이벤트성으로 발생한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듀얼 트리거 매트릭스.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두 가지의 공전의 앞면과 뒷면이죠. 하나는 뭐예요? 협상 교착이 되면 방위산업하고 전쟁주가 오를 거고요. 그리고 협상이 확산 경우에 전후재건하고 건설 쪽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뭐
뻔하죠. 방위산업 전쟁 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 카이, 한국항공우주 요 네 가지 대장주가 있고요. 전후 제광건설 쪽에서는 삼성, DLENC, GS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이런 쪽들이 주목을 계속 받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거시적 변수가 계속해서 일자를 바꿔가면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죠. 아니요, 마지막이 세 번째네요, 그죠? 스페이스X가 연결한 우주항공하고 태양광 쪽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은 스페이스X의 IPO 조기 추진. 요 스페이스X IPO 관련된 건 제가 저기를 동영상 하나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쪽도 있습니다. 미국 내 대중국 태양광 규제하고 스페이스X 쪽에서 텍사스 태양광 제조 설비 건설을 추진한다. 스페이스X가 왜 추진하냐고요? 예, XAI를 인수해서 XAI 쪽에서 아마 이걸 추진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스페이스X 하고 싶어 하는 건 뭐예요? 우주 태양광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주제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페이스X의 텍사스 공장 건설, 그리고 우주산업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우주태양광이라는 어떤 하나의 주제로 묶어서 추진하려고 한다. 결국 스페이스X가 하고 싶은 건요, 단순하게 로켓 발사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주태양광과 우주 AI를 묶은 어떤 전체적인 통신과 AI와 발전과 이런 것들을 묶고 그것을 다시 인프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은 게 바로 스페이스X고요. 그것의 IPO가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펀더멘털 기반의 K 수출 구조적 모멘텀이라고 부르죠. 하나는 뭐예요? 엔터테인먼트 음원이고요. 하나는 화장품 쪽입니다. KBT 쪽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전에 중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 동남아 시장에서 탈피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것들의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낫죠. 훨씬 더. 지난번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이제 미국을 뛰어넘어서 미국에 되게 훌륭한 회사들 많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면세점 가면 사던 에스티로더니 뭐죠? 또 뭐 있더라? 그 다음 잘 모르겠네요. 근데 프랑스 다음에 2위가 한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뷰티 산업 쪽도 단순히 중국 시장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많이 따라왔죠. 브랜드 가치도 많이 따라왔고 중국 시장 자체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우위를 가지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엔터테인먼트 쪽도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긴 한데 지금 BTS도 월드 투어 돌고 있고 지금 라스베가스 공연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그룹 걸그룹 보이그룹들이 아이돌들이 출연을 하건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올드 아이돌들이 다시 공연을 뛰건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갖고 엔터테인먼트 쪽이 좀 성장하고 있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스파성이고 이벤트성이 돼서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기성으로 떴다 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화장품 쪽은 오히려 조금 더 구조적으로 실적 개선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통합화 시각화 마켓 벤 다이어그램 봅시다. 세 개의 축은요, AI, 레볼루션, 지정학적 그리고 에너지 쪽, 그리고 하나는 거버먼트 앤 팔러시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AI 레볼루션 쪽에는 세 개, 여기 보시게 되면 AI 인프라하고 정책 지정학적 변수가 정교하게 맞물려 들어가는 톱니바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각각의 요소들마다 그죠? AI 레볼루션하고 그 다음에 AI 혁명과 한마디로 지정학적 요건들 결합되면 인프라 병목 관련된 거 이런 쪽들이 있겠죠.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중심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정부 투자 펀드는 양적 컴퓨터 쪽 얘기하고 바이오 국민성장 펀드 쪽이 여기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또 강력하게 여기에 중심 테마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 액셔너블 인사이트라고 부르는 인사이트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AI 인프라의 확장이 어떻게 되는 어느 방향으로 확장이 되고 있느냐. 지금 이미 AI 종목에서 반도체, 우리나라는 반도체 중심이죠. 반도체에서 전력 설비 그리고 발전 에너지 쪽으로 함축이 확장이 됐고, 또 하나는 어디로 확장이 됐어요? 로보틱스와 또 피지컬 AI 쪽 이야기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한 축은 광통신하고 이쪽이 확보가 되고 확산이 되고, 뭐 저기 양자 컴퓨팅 이쪽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둘은 솔직히 말해서 실효적이지는 못하다라고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확장되는 건 맞으니까 그런 형태의 확장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반도체 이후 수익률 랠리가 이동할 거고, 다음 후방 산업을 모니터링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내일 정도 되면 제가 AI 관련돼서 전체적인 산업 구조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통신 명목 해결을 뭐 글로벌 기업 트래픽, 전선업체, 추가 수주공사 이런 것들이 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고요. 지정학적 스위칭 대비는 방산건설,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상황들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이란 협상 뉴스를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이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하고 이벤트 드리븐은 바이오 쪽하고 수출입 통계 쪽을 조금 보시게 되면서 이쪽이 이제 새로운 뉴스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정도가 다음 주에 중심 축으로 이야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주 투자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테마 정리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